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다 보면은 서울 지역의 어느 아파트는 최고점을 다시 찍었다고 보도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하락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럴 때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증여하기보다는 시가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매매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간 고저가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가 10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 10억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의 매매 거래로 양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반대로 시가 10억인 아파트가 자녀의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아버지가 15억 원에 시가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준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요. 상증세법 제35조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규정입니다. 1항에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항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기준금액은 첫 번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준 금액이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을 읽어봤습니다. 결론은요, 첫 번째, 어떤 것을 증여로 볼 것인가, 두 번째, 증여로 본다면은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하는 구조인데요. 첫 번째, 특수관계인 경우에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3억과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뺀 것이 증여재산가액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면은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이럴 때 증여로 보게 되면은 얼마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3억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5억에 거래를 합니다. 이럴 때 시가의 30%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 5억은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은 증여재산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 5억에서 3억을 뺀 금액 2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10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30% 이내, 즉 71억 원의 거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 증여에 해당될까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70억에 거래를 한다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30억 빼기 3억이니까 27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가 했는데 시가란 무엇일까요? 시가를 규정하고 있는 게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된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요. 두 번째는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6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징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요, 해당 재산의 면적, 이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3자 간에 거래했을 경우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고요. 수용가격, 경매, 공매, 감정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시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 즉 기준시가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징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 얘기는 매매 사례가액을 얘기합니다. 이 매매 사례가액은 모든 부동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인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면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저가, 고가, 양수도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 간에 고저가, 양수도 거래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또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규정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득세법 101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데요.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다시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즉, 이 금액 이내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고저가, 양수도로 했을 경우에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합니다. 순서는요, 실지 양도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매매사례가액, 그것도 아니면은 감정가액, 그것도 없으면은 기준시가, 이 순서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원칙은요,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 첫 번째,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시가 10억 원을 5억 원에 양도하면은 양도가액은 5억이 아니라 이 5억을 부인하고 10억을 계산한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내용대로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의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죠. 여기서 10억이 시가고요, 30%는 3억입니다. 그래서 5억의 양도를 하게 되면은 10억 빼기 5억에서 3억을 뺀 나머지 2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요, 법인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가 10억 원을 15억 원에 양도하면은 양도가액은 15억 원을 부인하고 10억 원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법인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표나
부모나 주주 또는 임원에게 근로소득세로 5억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10억은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한 경우입니다. 아프예에서 아버지가 시가 10억인 아파트를 아들로부터 15억에 사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함인데요. 앞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15억 원에 양도하면은 양도가액은 15억 원인데 이거를 부인하고 13억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요, 증여재산가액 2억을 뺀 것이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이거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니까 시가에서 대가를 뺀 게 10억에서 15억을 뺀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15억에서 10억을 뺀 걸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가의 30% 3억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 2억입니다. 이 2억은 15억에서 뺀 나머지가 13억이므로 13억이 양도가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관계자 간에 고저가 양수도를 했을 때에 나중에 양수하고 양도를 할 경우에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취득가액도요, 실지취득가액,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또는 환산가액, 이런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복잡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인데요. 이런 것이 궁금하시면은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원칙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데요. 실지취득가액이란 취득하고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외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경우에 이 고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시가 10억 원을 15억 원에 매입하면은 나중에 팔 때에 매입가격 15억이 취득가액이 아니고 10억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득본 매도한 사람이 이득을 받는데요. 이 사람은 양도가액은 10억으로 계산하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만 계산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증여재산가액은 10억에서 15억, 즉 15억에서 10억을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 2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중과세 방지와 법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을 5억 원에 매입하면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시가인 10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법인의 대표나 임원인 경우에는 이득 본 사람이 법인 대표나 임원이기 때문에 5억을 이득 봤을 것입니다. 그럼 법인에서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시가는 10억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가 되겠죠. 세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아버지가 시가 10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5억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앞에처럼 시가 10억 원을 5억 원에 매입하면은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7억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는 10억입니다. 양도가액은 5억입니다. 차액은 5억이죠.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즉 3억 원이 되겠죠. 여기서 3억 원을 뺀 금액 2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양수한 아들은 여기서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요.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은 7억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증여세 없이 3억 5천을 증여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증여를 5억을 한다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하고요. 가세표준 4억 5천에서 세율 20%를 곱하면 9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 하면은 증여세는 8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5억을 저가 양수도 합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양수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저가 양수도 5억에 합니다. 차액은 5억이고요. 기준 금액은 3억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2억이고요. 2억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증여세는 2천만 원만 내게 됩니다. 3억 5천만 원 저가 양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가는 10억 5천만 원이고요. 양수도 금액은 7억 원입니다. 차액은 3억 5천이고요. 여기서 기준금액
금액 3억을 공제하게 되면은 증여재산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5천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하게 되면은 증여세는 0원입니다. 앞에서 제목을 3억 5천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3억 5천만 원을 저가 양수도 했을 경우에 증여세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용 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12억 아파트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이런 비과세 주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수도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주택부터는 중과에 해당되게 될 텐데요. 이럴 때 그 2주택부터가 양도 차이 크지 않거나 그 아파트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아주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제가 클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모든 부동산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후 좌우 조건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상담을 요청하셔서 결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비상장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시고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다 계산해 보시고 실익이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하여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실거래가 소명 자료 제출, 이런저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나중에 빈틈없이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3억 5천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즉 가족 간의 고저가 양수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스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